민호는 친구인 경민이네 집에 놀러 갔다가 선녀같이 아름다운 사람을 만나게 되었다. 나이는 많지만 에너지 넘치고 매력적인 친구의 처형과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민호야, 이게 몇 년 만이야? 내가 살아있는지 궁금했는데 잘 됐다. 왜 이렇게 오랜만에 연락이 된 거야? 전에 전화를 너무 빨리 끊어서 얘기를 다 못했어. 오늘 우리 집에서 밤새도록 같이 얘기하자. 그러니까 집에 갈 생각하지 마 라고 경민이가 말했다. 경민이네 집에 들어선 민호는 입을 다물지 못했다.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이렇게 깨끗하고 잘 꾸며놓은 집은 처음 와봤다. 민호 주변인들 중에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이 없다. 한 달 수입이 끊기면 모두 빚이 생기는 월급쟁이로 살고 있거나 소규모로 자영업을 하고 있다. 게다가 대부분 집은 있지만 집담보대출금, 이자 갚느라 허리가 휠 지경이다. 경민이는 애초에 부잣집 아들이니 부모님께 큰 지원을 받은 듯했다. 국내에서 제조업을 해서 대기업에 물량을 대주고 있는데 아주 돈을 많이 벌고 있는 것 같았다. 경민이 옆에는 와이프는 보이지 않고 키가 166cm 정도 되고 적당히 날씬한 어떤 여성이 서 있었다. 결혼식 때 봤던 얼굴이 아니라 작은 목소리로 이분은 누구셔? 하고 물었더니 경민이는 아내의 언니인데 이름은 은수라고 하면서 얼른 들어오라고 하며 민호의 팔을 잡아 끌었다. 경민이의 아내는 신장투석 중에 쇼크가 와 하늘나라로 소풍 간 지 1년 되었다고 하는 것이었다. 민호는 괜히 그런 걸 물어봤다고 미안하다, 상심이 크겠다고 위로를 건넸고 경민이는 이제 마음이 괜찮다고 말하며 씁쓸하게 웃는 경민이가 참 안 됐다는 생각이 들었다. 경민이와 민호, 은수는 셋이 둘러앉자 은수가 정성껏 차린 식사를 하면서 가볍게 맥주를 한잔하려고 하는 순간 경민이에게 전화가 왔다. 공장 관리자에게 전화가 왔는데 기계에 문제가 생겼다며 급히 와달라는 전화였다. 경민이는 미안해. 다음 주에 대량 주문이 있는데 기계 점검 좀 하고 올게. 기계 설비 업체에서도 공장으로 오고 있다고 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거야. 오랜만에 우리 집에 왔는데 미안해서 어쩌냐? 그래도 집에 가면 안 돼. 알았지? 하고 급하게 나갔다. 민호는 뻘쭘하게 은수와 맥주를 마시기 시작했다. 서로 서먹서먹하게 있다가 술이 들어가니 민호가 먼저 입을 열었다. 경민이 아들은 어디 갔어요? 경민이 혼자 살고 있는 거예요? 하고 물었다. 경민이가 결혼을 하고 아들을 낳았다는 소식을 듣고 경민이네 집에 와서 아들과 많이 놀아준 기억이 있다. 은수는 맥주를 마시면서 공휴일이 껴서 친할머니 집에 놀러 갔어요. 내일 집에 올 거예요. 엄마 없이 아빠 혼자 못 키운다고 해서 제가 가끔 와서 숙제도 봐주고 집안일도 해주고 있어요. 은수는 착했던 자기 동생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자 많은 것이 달라졌다고 얘기하기 시작했다. 자기는 결혼도 안 하고 사업을 하고 살았는데 아들을 혼자 키우기는 너무 어렵고 살림할 시간도 없다고 하며 가끔 집에 와서 살림을 도와줄 수 있냐고 부탁했다고 한다. 경민이는 좋은 대학을 나와 좋은 집안의 여자를 만나 신혼 때부터 부모님이 사주신 집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했다. 그리고 1년 뒤에 잘생긴 아들을 낳았다. 그때 당시 미혼이었던 민호는 경민이의 아들이 너무 귀여워서 선물도 여러 번 사줬다. 경민이가 만나자고 할 때면 아들도 꼭 데리고 나오라고 할 정도로 예뻐했다. 그런데 오늘은 경민이의 아들이 없고 처형이라는 사람이 앉아 있으니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막막했다. 은수는 민호에게 결혼은 하셨냐고 물었고 민호도 자기 상황에 대해 고백하게 되었다.
여러분은 써리모의 영상을 재미있게 듣고 꿈 같은 신혼생활을 한 지 3년도 되지 않아 아내가 사고를 당했고 며칠 뒤에 숨을 거두고 말았다고 했다. 은수는 그때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며 민호의 손을 잡아주었다. 은수 씨는 민호보다 3살이 많았는데 나이에 비해 무척 동안이었다. 7일째 나이보다 10살은 어려 보이니 호감이 생겼다. 민호는 아내를 떠나보내고 안 해본 일이 없었다. 돈을 벌기도 하고 잃기도 했는데 지금은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다고 했다. 레터링 풍선, 케이크 토퍼를 주문받아 하고 있다고 하니 은수도 급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것이었다. 안 그래도 사무실은 있는데 일거리가 줄었다며 자기도 기술 좀 가르쳐 달라고 하는 것이었다. 그렇게 그 둘은 연락처를 주고받았고 경민이가 헐레벌떡 집에 돌아올 때까지 술을 마셨다. 은수는 집으로 돌아갔고 경민이와 술을 마시고 다음날 늦게 일어났다. 기지개를 켜며 방 안에서 나왔는데 은수가 민호의 모습을 보고 민망한 얼굴로 부엌으로 달려갔다. 또 오셨어요? 은수는 남자들끼리 술 먹었는데 걱정이 돼서 아침밥 차려주러 왔어요 라고 했다. 민호는 경민이에게 처형이 참 따뜻한 분인 것 같아. 조카도 잘 봐주니 안심이 되겠어 라고 했고 둘은 같은 지역에 사니 자주 보자고 하며 헤어졌다. 민호는 며칠 뒤에 은수를 불러 레터링 풍선 만드는 방법, 포퍼 만드는 방법을 알려줬다. 은수는 홍보에 자신이 있다며 여러 통로로 홍보를 하기 시작했다. 혼자 주문받아 일하다가 은수 씨의 머리를 빌려 사업을 하게 되니 점점 일이 커지기 시작했다. 민원에도 단체 주문이 들어왔고 방송 프로그램에 소개되기도 했다. 민호는 은수와 점점 좋은 관계로 발전하기 시작했다. 손이 빠르고 사업 수완이 좋은 은수 씨를 만난 것은 천운이라고 하며 보너스를 챙겨주기도 했다. 은수 씨는 나이는 많지만 여전히 아름다웠고 예뻤다. 민호는 하루라도 은수와 통화하지 않으면 허전한 느낌이 들었다. 작업이 많아지니 민호의 사무실에 작은 침대를 사놨다. 피곤하면 잠을 자고 갈 생각으로 산 것인데 이렇게 좋은 일이 생길 줄은 몰랐다. 잘 나가는 자영업자를 소개하는 방송 프로그램이 송출된 날 은수와 민호는 지인들에게 수많은 전화를 받았고 그날도 주물량이 많아 외식은 꿈도 꾸지 못했다. 배달업체에서 간단한 요기거리를 시켜 먹고 일하다가 잠시 침대에서 자고 있는데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은수 씨가 케이크를 들고 찾아온 것이었다. 요즘 사는 맛이 나요. 이건 다 민호 씨 덕분이에요 라고 고백했고 둘은 일은 잠시 미뤄두고 좋은 시간을 보냈다. 둘 다 얼마만인지 기억도 안 난다고 하며 수줍게 웃었다. 경민이를 통해 은수 씨를 알게 된 민호는 경민이를 찾아갔다. 사실 너희 처형을 만나고 있어. 그날 은수 씨를 만난 건 내겐 행운이야. 내 덕분에 요즘 사업도 잘 되고 예쁜 여자도 만나니 너무 좋아하고 웃었다. 그런데 경민이는 속이 상했다. 마음속으로 처형을 여자로 느끼고 있는데 언제 고백해야 할지 끙끙 앓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경민이는 민호에게 처형을 마음에 두고 있었다는 걸 끝까지 숨기기로 결심했다.